엔비디아라는 기업 성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오는 미래에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필요한 기업이 되어갈 것이다. 분명 더 많은 존재들, 국가를 넘어서 작은 서비스들, 그리고 대기업들까지 자신들의 인공지능을 가져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서비스를 원할 것이냐. 근데 또 최근에는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갑자기 삼성도 이 생성형 AI 시장으로 막 뛰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뭐 기존에 로봇은 뭐 그렇다 치는데 워낙 삼성이 제조 강력하게 잘 했던 기업이었던 만큼 로봇은 이해하는데 생성형 AI? 이거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직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명확한 로드맵이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중에 B2B 영역에서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을 제가 최근에 보긴 했는데, 삼성전자나 그 움직임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발표를 아마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 삼성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매력 있는 인공지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활용하는 사례와는 조금 다른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백생가전과 모바일 디바이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기반이 되는 반도체나 칩과 같은 것들을 생산하기도 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굉장히 종합화된 경험을 이용자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사 같은 이제 AI 봇이 있죠. 그리고 애플에도 시리가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빅스비가 있죠. 저희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들도 분명 인공지능을 준비하고 있고, 자신들이 어떻게 이 플랫폼 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내에 이 자신들의 기반을, 인프라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의 삼성이 자신들의 가전기기, 가전제품에 데이터를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쉽게 절대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다른 기업들, 예시로 애플에 들어서 말씀을 드려도 애플 같은 경우에 이 삼성의 디바이스를 적용시킨 것이 유리할까요? 적용시키지 않은 것이 유리할까요?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쉽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당신 갤럭시 폰 있어? 그러면 당신 삼성 모니터 있네? 삼성 에어컨 있네? 삼성 TV 있네? 삼성 냉장고 있네? 삼성 세탁기 있네? 정말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면 내가 당신이 가진 핸드폰 인공지능으로 이거 다 관리하게 해줄게. 여기에 더해서 당신의 핸드폰이라는 디바이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당신의 비서가 돼줄게. 당신이 집 앞에 내리면 에어컨을 틀어주고, 당신이 집 앞에 내리면 오븐에 넣어놓은, 쿠커에 넣어놓은 음식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세상에 유리한 게 삼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자님, 저번에 사실 저희가 엔비디아 얘기하긴 했는데, 그때도 되게 이 AI에 대한 모멘텀으로 대장격 기업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또 실적 발표하면서 또 올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발표된 실적을 놓고 보니까 여전히 저평가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싸다라는 이야기가 최근 많이 돌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을 아마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지? 진짜 엔비디아 말고는 없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자님 보실 때는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좀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지. 기업의 가치라는 게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산업군에 있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치 평가의 기준이 너무나도 달라지기도 하고, 저는 이 사례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한때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전 세계 자동차 회사의 모든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높았을 때가 있었죠. 그것이 과연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세상에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테슬라가 그런 가치를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이유는 결국 사람들이 이 기업이 만들어갈 가치,
어떻게 보면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인공지능 같은 것들에 공감을 하고 이것이 미래 세상에서 더 필요한 기술이자 우리에게 실제 효용을 줄 기술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거죠. 최근에 주목받았던 초전도체 같은 이슈도 어떻게 보면 그런 관련된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확인하고 이거 오를 거야, 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하지만 엔비디아라는 기업 성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세상에서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필요한 것보다 오는 미래에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필요한 기업이 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말씀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40% 가까이 올랐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제가 확인하니까 240%가 올랐더라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현재 세상이 이 기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 대비 다가오는 미래에 과연 이 기업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존재할 것이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미래 이 기업의 서비스를 과연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할 것이냐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서비스, 이들이 만들어내는 프로덕트를 미래의 사람들, 미래의 기업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결국 미래 이 기업을 더 필요로 할 것이냐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 할 게 다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구글도 했다. 대기업 다 하는 것 같다. 이미 다 샀다. 일론 머스크도 엄청 많이 샀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인프라를 갖춰갔고 우리가 기대할 만한 추가 수요가 발생하는 걸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사실 엔비디아의 어떤 더 상승 능력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에 근거가 가장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연 우리에게 더 많은 인공지능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공지능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 충분한 인공지능일까요? 우리가 보는 인공지능들 과연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발전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했던 세상에 필요한 인공지능을 모두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의 보유라는 것은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는 저는 단순히 하나의 기업의 퍼포먼스를 넘어선 영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가 자신들의 어떤 보안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분명 더 많은 존재들, 국가를 넘어서 작은 서비스들 그리고 대기업들까지 자신들의 인공지능을 가져야 할 이유가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분명 이 엔비디아라는 칩 기업, 엔바디라는 기업의 수요 또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대표님과 같이 다른 기업이 이 기업에 대체할 수 없다면 이 기업을 원하는 이들은 분명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막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게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사실 혼자서 모든 걸 하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생산 대부분을 이제 TSMC에 의존하고 있기도 한 기업이어서 사실 수요가 따라가더라도 이 기업이 그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이들이 만약 이 엔비디아와 같은 기술을 만들어내서 자신들이 오히려 더 칩을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이 기업을 원하더라도 이들이 퍼포먼스를 내지 못할 수도 있죠. 다양한 부분에서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미래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서비스를 원할 것이냐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게임사들 입장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고정비는 그 연구개발 인력들한테 주는 비용들인데 AI라는 이 프로그램 엔진을 쓰면 그 게임 개발에 있어서도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효율을 좀 극대화시키면서 비용을 좀 절감시킬 수도 있다라는 기사도 좀 봤거든요. 사실 이게 기업들이 지금 뭐 AI를 쓰는 것 자체가 물론 새로운 신사업을 벌이는 데도 있겠지만 기존의 이 인력을 대체하기 위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도 뭐 게임주도 뭐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런 좀 생각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네네. 같네요. 저는 사실 국내 게임사들이 굉장히 많은 성장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블록체인 미디어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관련된 시스템의 적용 같은 것도 글로벌 게임사 중에서 할 수 있는 게임사를 뽑자면 아마 최고의 게임사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국내 게임사들이 만드는 게임과 해외 게임사들이 만드는 게임은 약간 다르잖아요. 국내 게임사들은 어째 라이브 서비스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 경제를 유지해 가면서 자신들의 화폐 가치, 자신들의 아이템 가치를 유지해 나가는 일들을 굉장히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유지해가는 이코노미가 그들의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토크노믹스가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그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 없죠. 가장 매력적인 테스트베드가 한국 시장이었을 텐데 여기서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국내 게임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새롭게 성장의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인공지능의 적용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게임사들에는 그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이라는 테마가 적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사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작년, 재작년 때 이제 메타버스 기대감으로 네네. 막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그것도 아직 막 특별하게 메타버스 관련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또 주가가 오히려 더 바닥을 기고 과연 그 서비스를 사람들이 원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아직 의문이 계속 있죠. 결국 이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를 가장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앞서서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드렸듯이 엔비디아의 서비스를 과연 기업들이 원할 것이냐, 세상이 원할 것이냐.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게임사가 인공지능에 적용해서 만들어낸 NPC를 게이머들이 원할 것이냐. 이 게이머 NPC에게 과연 게이머들이 더 많은 애착을 두고 더 많은 자신들의 자본을 넣고 싶어 할 것이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의 상품을 검색했을 때 그 상품이 광고부터 나에 맞춰서 제시되고 할인 요건까지 나에 맞춰서 제시되고 심지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제시하는 평가까지 분석해서 나에게 제시해 준다면 과연 그 검색 결과는 내가 원래 얻었던 검색 결과보다 좋을 것이냐. 그들이 실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의미 있는 가치를 세상에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이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투자에 있어서도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사실 인공지능 하면 우리가 뭐 익히 알다시피 일단 많은 데이터를 기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관련 사업을 하려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게임사 중에 그나마 유의미한 유저 수라든지 이용 시간 수 이런 것들을 확보한 기업이 뭐가 있는 건가요? NC소프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랑 조금 다른 게 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카카오톡 같은 기업은 개인 대화 데이터 절대 마음대로 못 쓰죠. 이건 전부 다 개인 정보입니다. 그렇죠. 어떤 정보가 있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상호작용이나 그들이 어떤 구매를 하기까지에 있어서 어떤 상품을 사는가 NPC와의 대화에서 어떠한 선택을 골랐는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혹은 게임 내에서의 대화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좀 더 열려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게임을 운영한 경험이 굉장히 많죠. 개인들이 텍스트를 나눈 데이터가 있는 기업, 게임사 아마 국내에서 뽑아본다고 하더라도 탑 기업에 분명 국내 게임사들이 상위에 포진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매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대되기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게 지금까지는 저희가 AI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냥 또 잘 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챗 GPT만 보더라도 올해 상반기 대비 현재 시점 놓고 보면은 많은 분들의 그 관심도가 좀 떨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거든요. 이게 여러모로 봤을 때 이런 좀 부정적인 요인들 혹시라도 우리가 좀 우려할 만한 포인트들 이런 걸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이 인공지능 서비스에 마주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얘네가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인간과 같은 존재죠. 그들이 뭔가 이 현실을 우리와 같이 인식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사람이 할 법하지만 조금 부족한 답변들을 주거나 혹은 영화에서 출연되는 것은 너무나도 더 올바른 생각을 하거나 이러한 존재를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인공지능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어 처리하는 인공지능들은 이 텍스트가 있었을 때 어떠한 텍스트가 자연스러운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듯한 답변을 주지만 우리가 어떤 미래를 자연스러운 답변으로 선택하진 않잖아요. 자연스러운 문장을 우리에게 제시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들이 제시해주는 답변을 그냥 우리의 미래로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한계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말씀해 주셨던 트래픽 저하가 발생하는 것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트래픽이 많이 줄어서 7월에 약 15억 명 정도, 전월비 대비 한 10% 정도 하락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고점을 찍었을 때 20억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용자가 줄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이것이 인공지능의 붐이 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80점짜리 답변을 가지고 시작하는 세상과 0점짜리 답변을 가지고 시작하는 세상, 이 두 개 시장은 너무나도 다르죠. 최근에는 제가 어떤 아이비리그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테스트할 시험까지 봤는데 글로벌 1위 MBA로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님이 챗 GPT가 제시해주는 답변을 보고 만약 이 친구가 학생이었다면 내가 패스 줄 것인가, 논패스 줄 것인가 라는 것을 평가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교수님이 이거 답변 보니까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패스는 줄 것 같다. 하지만 얘는 올바른 학생이라고 내가 좋은 학생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콜롬비아 MBA에서도 최소 패스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써가는 세상에서는 누군가는 쓰고 누군가는 쓰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경쟁 자체가 불공정한 경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써가는 미래로 발전해갈 것이고 최근에 인공지능의 하락세가 이 인공지능 기술의 채택, 하락,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사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이슈가 많이 좀 하락하기도 했죠. 지금 관심도 많이 아무래도 줄어드시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에서는 이 시대의 가치를, 이 플랫폼의 가치를, 기술의 가치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도 한때는 단순히 검색 포털로서만 활용되었을 때가 있었죠. 웹툰 보는 플랫폼으로 네이버를 사용하던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채팅만 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어떻게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 시대에 누군가가 지금 이 카카오라는 메신저 서비스가 지금과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 트래픽이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며 네이버가 처음 상거래 영역에 진입했을 때 네이버라는 기업이 이 상거래 영역에서 쌓아가는 데이터가 미래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커머셜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며 그 사람들은 분명 지금 너무나도 많은 가치를 누리고 그 열매를 누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기업이 사례로 말씀드렸던 어떤 점프보다 더 많은 가치의 발전, 가치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이 세상에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것을 제시하는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를 함께 생각하시고 나눠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최동혁 기자님 모시고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또 나눠봤습니다. 클로버 X뿐만 아니라 또 네이버, 카카오, 또 삼성 그 외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는지까지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저로서도 또 새로운 인식을 또 깨우치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또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하나 조금의 트리거가 좀 됐길 바라면서 함께 응원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